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4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DB금융투자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2조 6,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수 판매 감소와 인센티브 증가로 전분기에 이어서 심화되면서 이 부진한 수익성이 예상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원화 약세와 견조한 북미 지역의 도매 판매 그리고 유럽 산업에 대한 수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도소매 판매 자체가 오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아를 보실 때는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배당금 증가와 자사주 소각같이 주주환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밸류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는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입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3,0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자체 사업은 일시적인 부진에서 회복하고 반도체와 모바일 시장의 업황 개선과 신제품 양산으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연간의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보유예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현금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2022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한 이후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강화되는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는 미래 성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자본 효율이 개선되고 주주환원책에 대한 강화 기대를 함께 갖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역시나 19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인데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1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내와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해 12월 론칭을 했던 글래스틴 컬러 글로스가 이커머스에서 강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신규 채널에 로맨이 입점할 계획이고요. 중국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도 신제품 론칭 이벤트들이 상당히 빼곡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히트 제품과 더불어 글로벌 수요도 확산되고 있고 특히나 아이패밀리 SC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폰과 같은 콘텐츠에 이런 수혜를 받게 되면서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 코덕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소비자 구매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6,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엔캠이고요.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엔캠은 지난해에는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좋지 않았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1조 원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북미 중심으로 외형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캐파 증설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해액은 현지 조달과 이 공급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엔캠의 경우 배터리 고객사들과 함께 현지에 동반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원재료 비중이 70%인데 수직 계열화도 잘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안정적인 조달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지속적인 수주 확대 그리고 북미 시장의 지배력 강화에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네,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증시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은 800개 이상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여는 슈퍼 주총데이입니다. 상장사들이 주총 집중 개최일을 피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로 집중 쏠림 현상이 대거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장은 이번에도 힘들어졌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선거 전날까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2가지가 있는데요. 컴투스가 신작을 발표합니다. 바로 스타시드인데요. 이번 스타시드는 조이시티 자회사인 모히또 게임즈가 개발한 AI
아이 육성 중심의 판타지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현재 국내 사전 예약자 수만 약 150만 명에 달할 만큼 기대감이 높은데요. 이번 신작이 컴투스의 2년 연속의 적자를 탈피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일정으로는 배당락일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퓨처임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벚꽃 배당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배당락일이 오늘 있으니까요.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중국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샤오미가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전기차가 오늘부터 중국에 출시됩니다. 전기차 진출 선언을 한 지 3년 만에 실제 양산차를 선보이는 건데요. 가격이 9천만 원대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가 초저가 전기차로 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메이드 인 차이나의 기세가 전기차 시장에도 다시 한번 올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GDP 확정치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역성장을 한 영국의 경제가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에 이어서 미국도 오늘은 GDP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9시 반에 좀 미국에서 GDP 발표가 되는데요. 그 내용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일정으로는 2월 잠정 주택 발표 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주택 판매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한두 달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4분기 GDP 발표와 함께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표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보조금 액수가 당초에 블룸버그가 예측한 60억 달러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